안녕하십니까. 외교원 TV입니다. 우리 외교관 TV 알쓸 외잡에서는 어렵게 보이고 불편하면서 또 아리송한 의전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외교부 의전장을 역임하신 최종현 전 주 네덜란드 대사를 모시고 이런 궁금한 의전 이야기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전과 에티켓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또 국가 의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의전의 꽃이라고 불리는 연회와 그리고 식탁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연회와 식탁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연회를 이제 의전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전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과의 접촉, 만남에서 이제 격식을 차리는 것이죠. 이제 격식을 차림으로써 상대방의 호감을 사고 상대방의 호감을 살 경우에는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를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전에 있어서 그 여러 이제 일정이라든가 뭐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연회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손님에 대한 그 최상의 또 최대의 어떤 성의를 보이는 것은 정성 들여서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연회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크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활동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그 문화인류학에서도 한번 분석해 볼 만한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연회는 내가 손님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죠. 네,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할 경우에는 음식이 맛있고 격조 있는 음식점으로 초대를 해서 어떤 부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 거기에 더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결합돼서 우리 의전하게 되면 연회가 의전의 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식사를 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국가 간에 이제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기업인들 간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도 식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연회라 하면은 되게 어떤 것을 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일정한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 네, 연회하게 되면은 연회를 최광의로 이제 넓게 해석을 하면은 뭐 조찬이라든가 오찬도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연회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만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을 이제 개최하되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겠죠. 첫째는 그 격식을 갖춘 그런 저녁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풀 코스의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에피타이저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또 스타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 요리가 있고 또 후식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갖춰진 그런 이제 식사가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불란서에서는 이제 앙트레라고 또 용어가 있습니다. 불란서에서는 그 전체를 또 앙트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 요리에 앞서서 먹는 또 어떤 조그마한 또 음식을 또 앙트레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오게 되면 이제 앙트레는 이제 주 요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규모가 상당히 좀 커야 되겠습니다. 규모가 뭐 몇 사람이 모이는 그런 저녁 식사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것이 이제 또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어떤 소규모 악단이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고 또 정식 공연이 이제 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국빈 만찬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안에 공연이 정식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라고 하면은 인사말이 또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이제 들어가겠죠. 뭐 한영사라든가 답사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런 큰 규모의 성대한 행사를 우리가 연회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회의 이제 식사, 이제 코스별로 나오는 식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경험해서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 어떤 보면은
단촐하게 전체와 메인 그리고 후식 네, 네. 그렇게 막 세 가지 또는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뭐 네 가지 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우리 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 식사까지 나오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짓수가 더 늘어나는 네, 네,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유럽의 이제 또 서양의 그런 이 코스에서도 앞에 이제 뭐 생선도 나오고 또 고기도 나오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코스가 조금 늘어나지만은 네, 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에 뭐 정해진 그런 게 있나요? 몇 가지를 뭐 네,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그런 연회 코스는 몇 가지 요리해야 된다는 뭐 그런 뭐 이렇게 구성력이 있는 뭐 법 같은 건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 음식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코스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뭐 국빈 만찬이라든가 우리 청와대 연회인 경우에는 가지수로는 그 좀 더 많죠. 한 대여섯 가지라든가 네, 그렇게. 네. 그래서 결국 손님을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손님이 만찬 후에 만족하게끔 만들기 위한 다 방편이기 때문에 가짓수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또 없다라는 네.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애라고 이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이제 만찬 네. 코스가 이루어지는 만찬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연회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이 뭔가를 이제 이뤄내는 네네. 하나의 또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면은 네네. 기업이라든가 개인 간에도 이제 네. 식사를 하면서 하는 그것도 연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연애는 우리가 뭔가 감사의 뜻을 표하거나 또 뭐 축하를 한다든가, 예, 그리고 어떤 뭔가를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의 모임이라든가, 우리 뭐 집들이라든가, 결국 모든 모임은 그 목적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뭐 서로 통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들이라고 있습니다만 네네. 서양에도 예. 그러한 뭐 풍습이랄까 네, 예. 관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영어로는 이제 하우스 워밍 하우스 파티라고 워밍, 해서 새로 이제 이사 간 집을 이제 친지나 동료들이 가서 새 집에 이제 온기를 불어넣어 준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는 뭐 일종의 그런 뭐 파티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동호인 모임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과 연애가 서로 상통한다. 결국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목적이 유사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손님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식사를 준비하려면은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것들이 예.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체크리스트 상의 네. 항목이 네. 국빈 만찬이나 또 어떤 직장의 동호인 모임이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런 점에서는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 그 2월에 네네.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제 동계올림픽 예. 개막식에 참석한 이제 외분들을 위해서 네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네. 주최하는 이제 예. 공식 만찬이 예. 있었는데요. 예. 이제 외신이라든가 국내 언론에서는 예. 이 만찬장의 그 장식이라든가 네. 좌색 배치 같은 것을 두고 네. 네. 이 뭐 당나라 시절에 이제 주변국의 이제 조공을 네. 받는 네. 그런 것을 구현하는 황제의 네. 연회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연회를 준비할 때 네. 주최 측이 이제 연회의 이제 성격이라든가 또는 네. 이제 본인이 네.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네. 근데 의도를 이제 가지고 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행사 준비 같은 거, 네. 만찬을 준비하는 네.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애의 목적은 이제 손님을 한마디로 이제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연애가 끝나고 나서 손님이 기분이 좋으려면은 몇 가지 이제 뭐 요인이랄까 요소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이제 맛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참석자들과의 대화가 즐거웠고, 그리고 공연이 있었다고 하면 공연이 아주 흥미로웠고, 또 공연 중에 나오는 노래 중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포함되어 있었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진행이 매끄러웠다.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도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됐고, 또 그 공간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공간이 아주 뭐 예술성이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유서 깊은 공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어우러져서 연회가 끝나고 참 기분이 좋았다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 이 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반적인 목적 외에 어떤 또 의도라든가
또 꾀하는 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중국의 그 올림픽 공식 만찬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바뀐 중국의 그런 위상에 입각해서 중국이라는 나라 민족의 과거에 영광된 모습을 한번 재현해 보겠다. 뭐 그런 또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올림픽 개최국의 입장에서는 공식 만찬이든 개회식이든 결국은 그 나라의 소위 그 소프트 파워, 연성 국력을 어떻게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또 증진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안고 또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임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연회를 하면서 손님을 만족을 시키고 본인이 의도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좋겠지만 네, 네. 어떻게 보면 잘못 준비하다 보면은 또 네, 이제 그 네. 불쾌하게 만들 수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는 수도 네, 있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할 네, 수가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연회 준비에서 아까 말씀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이제 기본적인 것,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 음식입니다만은 네, 메뉴 준비는 되게 어떻게 하는가요? 뭐 선호하는 음식도 다르고 네, 또 네. 아니 나는 이거 못 먹는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네, 있지 네.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연회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에 뭐 국빈 만찬이라든가 또 뭐 우리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손님이 상대방이 혹시 못 드시거나 안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밟아야 할 뭐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성의 있게 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육류를 좋아한다든가 생선류를 좋아한다든가.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준비하겠다는 그 의사 표명 자체가 벌써 상당히 이제 성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작성된 메뉴를 가지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또 시식도 해가면서 그 메뉴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뭐 절차라면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라마다 이제 그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제 코셔락 해가지고 네, 본인들이 이제 그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네. 그런 네. 식조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 쪽 사람들은 이제 할랄이라는 네, 그런 네, 게 네. 있고 태국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소고기를 그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저도 이제 그 대사 시절에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네. 그런 면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네. 하는데 네. 나라마다 그런 것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널리 알려져 있죠. 어느 민족이라든가 어느 종교에서는 이러한 음식은 기피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널리 알려진 것은 이제 또 이슬람, 무슬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 그리고 돼지고기로 만든 이제 제품, 뭐 햄이라든가 베이컨, 뭐 소세지 등은 전혀 하지 않고 또 양고기나 소고기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할랄식으로 도축한 알라께 기도를 드리고 할랄식으로 도축한 그런 이제 육류만을 이제 취하고 또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주류는 또 멀리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할랄 그러면은 우리는 할랄이라는 게 무슨 어떤 그 도축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는데 할랄이라는 것은 이슬람법 이제 그 샤리아라고 하죠. 샤리아가 허용하고 있는 그 생활의 여러 부문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할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육류를 구체로 도축하는 방식은 이제 자비아라고 이제 그 무슬림 용어가 있고요. 이제 어떻게 잡느냐, 도축하느냐는 아주 그 복잡한 또 체계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알라께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한 그런 이제 육류만을 취하는 것이고요. 무슬림들은 또 이제 힌두교도들은 또 역시 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좀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도들에는 이제 채식주의자가 많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도 육류를 좀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태국에서 쇠고기를 안 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하는 거는 태국도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쇠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뭐 종교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모르몬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르몬교도는 또 그 담백한 음식, 담백한 음식을 또 이렇게 좀 더 선호한다고 할까? 뭐 하여튼 종교마다 그런 깊이 음식 또 선호하는 음식이 다양하게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참석하는 연회를 준비하는 함에 있어서는 이 깊이 음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개인 간의 이제 그 모임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본인만이 주최한다면 네. 감안을 해야 되겠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극단적인 채식주의, 비건이라는 거 말합니다만은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이 주최한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뭐 외빈을 맞이한다 했을 네. 때, 그 굳이 우리 한식 메뉴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뭐 안 해도 되나요? 네, 외교 어떤 뭐 오찬이라든가 만찬을 하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을 좀 내놔야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또 이 외교 행사에서는 우리 음식을 내놓는 것이 우리나라의 뭐 위상이다 또 위신과도 이제 관련이 된 것이죠. 외교 행사를 주최하는데 우리 음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좀 매우 부자연스럽고 그런 국가의 위신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외빈을 위해서 무언가 오찬 만찬을 주최함에 있어서 너무 또 일방적으로 우리 또 음식을 내놓는 것도 좀 이렇게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을 전혀 못하는 손님에게 매운 음식을 내놓을 경우에는 그 손님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운 음식을 내놨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손도 못 댈 경우에는 또 그 손님은 손님대로 또 미안한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메뉴를 좀 잘못 선택하면은 예. 주최 측이나 손님 모두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국빈만찬 포함해서 모든 외교 연회에 있어서는 메뉴를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게 아주 그런 중요한 또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음식뿐만 아니고 또 음식에 맞는 주류를 이제 고르는 것도 상당히 크겠지요. 우리 그렇습니다. 한식에 이제 그 보면 의외로 이제 그 포도주하고도 잘 어울린다 그런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 주류가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네, 주류는 뭐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연회에서는 이제 와인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그 나라가 어떤 전통주가 있는 경우에는 또 그 나라의 전통을 소개하는 것이 외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표적인 술이 있다 그러면 그 술도 이제 내놓는 것이 또 일반적이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손님이라든가 상대방이 이제 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의 대용으로는 이제 뭐 사과 주스라든가 또 레드 와인의 대용으로는 또 포도 주스 같은 걸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음식은 이제 와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레드 와인 이제 적포도주가 상당히 이렇게 좀 화학적으로 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뭐 해외 공간의 관저라든가 국빈만찬 경우에 한국 음식을 내놓으면서 레드 와인을 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전문 이제 이런 연회 같은 걸 준비할 때 어디서부터 되기 시작합니까? 연회는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요소가 쭉 있습니다만은 뭐 내가 집에서 이 친구들을 한번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이제 부를 것이냐, 참석자, 초청 대상을 이제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먼저 결정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형식을 뭐 조찬이라든가 오찬, 만찬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소가 되겠죠. 장소를 뭐 우리 제외 공간인 경우에는 관저에서 할 수도 있겠고 또 이 외부에 있는 일반 또 음식점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저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메뉴를 또 뭘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참석자 확정이 되면 이제 또 좌석 배치를 이제 아주 쉽지 않은 이제 과제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 좀 부수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뭐 좀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어떤 소규모 악단을 초청한다든가 그리고 그 장소에서 뭐 방명록을 비치한다든가 또 뭐 인사말을 할 경우에 음향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그리고 실내 온도는 또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이 뭐 주차는 또 어디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점검표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뭐 외교 행사든 또 개인 행사든 손님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한다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그 사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도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한 가지 또 이제 궁금한 점이요. 연회를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시작하는 시간 이제 일단 만찬을 생각한다면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시나 7시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보면 또 늦게 시작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네, 이 아랍 지역에 근무하다 보니까 네, 이게 8시 정도 이제 네, 그 손님을 네, 오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네, 네, 거의 네. 10시 다 돼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시간은 뭐 특별히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경우에는 청와대 국빈 만찬도 그렇고 이제 7시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7시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주빈이 아닌 이제 여타 참석자들은 한 6시 반까지 와서 이제 칵테일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고 7시에 이제 주최하는 분과 이제 그 국빈 또는 외빈이 이제 행사장에 참석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무슬림 국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종교 기도 시간을 고려해서 또 저녁 시간을 잡고요. 제가 이렇게 또 관찰한 것은 이제 게르만족 국가들, 뭐 이제 북구라든가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제 라틴족 국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중남미 국가에서는 좀 더 시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좀 더 이렇게 좀 늦게까지 그런 연회를 한마디로 이제 파티를 즐기는 정도가 그 민족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뭐 일반적으로 사교 외교 만찬에서 끝나는 시간을 뭐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뭐 이 연회는 몇 시까지 끝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한 2시간 반, 뭐 3시간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식사를 끝나고도 남아가지고 이제 그 식후주라고 하나요? 네, 뭐 네. 앉아서 또 한 잔 더 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이건 일반적으로 연회라는 걸 제가 쭉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빈 만찬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끔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네. 유명 연예인이 이제 그 애국에 나갔는데 네. 뭐 국빈 만찬급 대접을 받았다, 네. 국빈 대우를 받았다 네. 그런 네.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근데 네. 국빈 만찬이라고 하면 되게 어떤 만찬을 국빈 만찬으로 합니까? 국빈은 나라의 손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라의 손님은 이렇게 뭐 자주 모시는 손님도 아니고 국빈이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고 할 경우에는 접수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이제 예우도 하고 대접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빈이 만족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책임 의식도 갖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특히 만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야말로 최고의 수준을 제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대접을 잘 받았다 할 경우에는 그런 국빈 만찬급의 대접을 받았다 하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국빈 만찬이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그야말로 모든 부문이 최고이고 최상이었던 그런 만찬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통상 그 방한하는 이제 외국의 귀빈, 국빈을 이제 위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을 이제 개최를 하게 된다면 개최하는 장소는 이제 뭐 조만간 이제 또 우리 국민들에게 개방이 됩니다만은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영빈관에서 주로 하게 되죠. 장소가 이제 따로 정해져 있거나 뭐 그러나 보다도 영빈관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할 수 있게 그런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그 청와대 물론 청와대 구역 아닙니다만 청와대 인근에 있는 그 영빈관에서 이제 개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규모가 좀 작을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 본관 그 1층에도 이제 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이제 개최하기도 하고요. 뭐 국제사회를 보면은 이제 주최자 국가원수라든가 뭐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보는 공간 또는 거주하는 공간 안에 이제 적절한 장소에서 국빈 만찬을 개최하고 군주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궁전 안에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이 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되게 이제 국빈 만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장소, 영빈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궁전, 이제 백악관도 보면은 백악관 내에 이제 그 스테이트 디너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대받아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접을 받았다 하면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한다든가 좀 감격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공간들이 우리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겠죠. 국빈 만찬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연회에 이제 주빈이 정해지고 네, 이제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다면 이제 손님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 예. 외에 오는 손님들. 네네, 그 연회에 그 초청하는 대상을 이제 선정할 때 네, 많이 이제 이거저거 고려를 하죠. 네네, 주빈의 예. 이제 성향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배경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해 가지고 하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스포츠 스타도 나올 때가 있고 연예인도 네, 나올 때가 있고 그러는데 네, 그 대상 선정은 또 어떻게? 그 국빈 만찬을 이제 준비 이제 계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또 이렇게 우리가 유의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이제 참석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국가 원수, 뭐 군주라든가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빈 방문할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국빈 만찬을 하는데 그 국빈을 수행하고 온 상대방 국가의 고위 인사들은 당연히 이제 국빈 만찬에 참석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제 고위 인사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제 주최 측에서 우리나라 분 중에서 또 어떤 분을 이 국빈 만찬에 초청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고심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이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제3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반에 한국 학생이 있었고 그 한국 학생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외교부에서 수소문을 해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계시고 그럼 그분을 국빈 만찬에 손님으로 부르면은 그 방문하는 국빈은 우리 측의 어떤 세심함에 아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사람과 이제 상봉을 하는 순간 상당히 또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국빈이 그 만족을 하고 국빈의 기억에 오래 남을 그런 순간을 많이 만들 것인가 하는 네, 그런 네, 이제 예.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요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국빈의 배우자께서 네. 한류 네. 팬이고 네. 또 특히 뭐 어떤 배우라든가 어떤 가수를 매우 좋아한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네. 가능하다면은 그 배우라든가 그 가수를 국빈 이제 만찬에 우리 측 참석자로 초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국빈 배우자는 얼마나 참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고마움을 그렇죠. 느끼고 그렇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배우라든가 가수를 바로 이렇게 대면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네. 오래오래 그 만찬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언론 보도에서 봅니다. 이렇게 네. 우리 연예인 저 네네. 한류 예. 덕분에 이제 예. 그 연예인들이 이제 국빈 만찬에 이제 초청돼서 같이 이제 갔었다 하는 그런 네네. 이야기 예.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초청 대상을 정하고 이제 초청장을 이제 발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초청장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그 초청장을 이제 보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리 물어보는 것이죠. 예, 뭐 예. 전화로 물어보든 뭐 이메일 물어보든 그래서 오겠다는 사람에게만 네. 초청장을 보내는 그런 네. 방식이 네. 있고요. 또 너무 이제 초청 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로 물어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은 초청장을 다 발송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오기로 했으니까 초청장을 보내면서 초청장에 이제 뭐라고 명기를 하나고 하면은 to remind라고 네. 네. 당신이 수락한 초청 이 행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하는 네. 초청장을 네. 보내는 것이고요. 네. 또 그런 절차 없이 보낼 때는 오실지 안 오실지를 꼭 좀 알려달라 네. 네. 하고 이제 그 용어가 이제 다 아시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RSVP라고 네. 불어로 이제 레pon드 실브플레 네. 영어로 이제 please respond 네.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 그래서 네. RSVP로 온 초청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빠른 그 이른 시일 안에 저는 뭐 선약이 있어 못 갑니다. 저는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회답을 해주는 것이 또 그런 매너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RSVP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 응답이 없다가 네, 불쑥 네.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냥 스탠딩 리셉션이면은 네. 그건 이제 그 뭐 우리가 없겠지만 네, 네, 예. 만약에 이제 앉아서 하는 그런 좌석에 네. 지정되는 것이면은 네, 네.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또 왕왕 이제 뭐 일어나는데요. 예, 예. 연애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가장 좀 당혹스러운 경우가 안 오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네.
또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오는 경우. 네. 예, 특히 이제 어떤 점에서 어려운가 하면은 모든 연회는 이제 좌석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며칠 걸려서 네. 각고의 노력 끝에 네. 각고의 노력이라기보다도 많은 것을 고려해서 네, 네. 좌석 배치를 만들었는데 네. 좌석 배치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또 이 좌석 배치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좌석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네, 오기로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뭐 전화를 해서 네. 뭐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좀 아파서 네, 네. 부득이하게 오늘 저녁 만찬에는 못 간다. 또 그런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럼 마지막 순간에 그 좌석 배치를 바꾼다는 게 그야말로 상당한 뭐 속된 말로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 이제 예. 과제가 갑자기 이제 닥치는 것이죠. 예.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웃음이 나오는 게 제가 그런 사례를 몇 번을 이제 네, 겪었거든요. 네, 예. 예. 이제 제공관에 근무할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청와대 구필만찬을 이제 준비하는 당사자, 담당 그 과장 또는 좀 뭐 비서같이 근무할 때도 그랬고, 그런 경우가 이게 참 그 나옵니다. 네네, 그럼요. 예, 자주 그냥 있습니다. 드물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네. 종종 아주 나와서 아주 자주 있습니다.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네. 좌석 배치를 다시 한다든가 네네,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네. 자관 비서를 통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확인을 받았는데도 네네. 느닷없이 그분이 지나가다 들렀다고 오시는 네네.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 네. 경우는 참 남죠. 네네. 네. 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빈만찬 하면 이제 식사 되게 이제 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이제 사전 칵테일 좀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또 우리 정상들 두 분이 이제 또는 이제 네 분이 네. 참석자들을 일일이 접견하는 시간. 네네.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또 이제 뭐 공연까지 가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그 공연이 이제 그 포함되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네. 제대로 된 국빈만찬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걸 네, 한번 국빈 만찬은 이제 7시에 이제 시작이 되면은요. 되게 6시 반까지 우리 측 참석자들이 이제 청와대 안 예. 이제 그 리셉션 장소에 이제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국의 이제 수행원들도 국빈을 근접 수행하지 않는 이제 나머지 여타 수행원들은 이제 방문국의 참석자로서 역시 6시 반까지 청와대에 와서 그 리셉션 장소에서 우리 측 참석자와 명함도 교환하고 인사도 나누면서 이제 대화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7시쯤 국빈이 이제 청와대 도착하면은 우리 대통령 네 분께서 우리 현관 안쪽에서 이제 영접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분이서 만찬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해서 만찬장의 입구 앞에서 네 분이 이렇게 서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참석자들이 한 분 한 분 가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가볍게 뭐 악수를 하고 이제 만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네 분이라든가 국빈 네 분은 지금 참석자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외교부 의전장 네. 또는 이제 청와대 뭐 의전 비서관이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죠. 네, 간단히 네. 뭐 이름까지 소개하지는 않고요. 직책을 뭐 외교부 차관입니다. 네. 아니면 뭐 어느 기업의 뭐 회장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소개가 되면은 그분은 이제 그 손님은 앞으로 가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만찬장으로 이제 먼저 입장을 합니다. 네. 그때 이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네 분이 서 계신 그 형태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리시빙 라인이라고 이제 네. 부르고요. 네. 그럼 모든 손님에 대한 접견이 끝나면은 네 분이 따로따로 아니면 이제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십니다. 네. 이유는 오랫동안 서 계셨지 않습니까? 네. 악수를 나누느라고. 또 손을 좀 씻어야 될 네.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 기억에는 이제 그렇게 그 국빈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아주 조그만 방을 네. 국빈 대기실이라고 불렀던 네. 뭐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우리 대통령 네 분과 국빈 네 분이 다시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만찬장으로 입장을 하게 되면은 만찬 진행 사회를 보는 직원이 지금 대통령 네 분께서 또 국빈 네 분께서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면 모두 일어나서 이제 네. 박수로 환영을 하고요. 그 네 분이 이제 그 헤드 테이블에 이제 위치에 서시면은 양국 국가 연주가 있고 국가 연주가 끝나면은 우리 대통령의 환영사 네. 또 이어서 또 국빈의 이제 답사가 있고요. 네. 환영사 답사는 마지막 부분에서
건배 제의를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빈의 답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식사가 이제 소위 이제 서빙이 시작되면서 이제 만찬이 시작되고요. 되게 뭐 그러한 이제 순서로 진행이 되고 이 만찬이 끝나면은 되게 이제 후식이 서빙 될 때쯤에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공연을 다 이제 보시고 공연이 끝나면은 그 네 분이서 우리 공연단 쪽으로 가셔서 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시는 것이죠. 떠날 때도 우리 이제 대통령 네 분께서 이제 현관 안쪽에서 이제 영송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네 분이 그 공연을 하는 공연단과 인사를 나누는 그 동안에 우리 의전 직원의 안내로 방문국 참석자들은 이제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 먼저 나오냐 하면은 같이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모터케이트로. 그렇죠. 그럼 이제 이분들은 먼저 나와서 이제 자기한테 정해진 차량에 탑승해서 한 몇 분, 한 5분, 10분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국빈이 차량에 탑승하시면 이제 숙소로 가시는 것으로 이 전 과정이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저 한 9시 40분, 45분. 그래서 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시간 반, 2시간 45분 정도 그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뭐 식사하는 내 도중에도 이제 음악은 계속 나오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그 화제에 떠올랐던 게 어떻게 보면은 메뉴를 선정할 때 무슨 의미가 있는 메뉴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했을 때는 그 청와대 이제 국빈 만찬에 독도새우라고 해서 올라왔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어떻게 식재료마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부여하는 그런 것들까 또는 원산지 표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한우도 이제 어디 한우다 뭐 그런데 식재료 준비할 때도 이제 그런 나라마다 또 이게 그게 또 따로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또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빈 만찬에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안을 작성을 합니다. 관계부처의 또 담당 부서도 있고 대통령 비서실의 의전부서 또 외교부의 의전장실 모여서 한번 몇 가지 안을 이제 선정을 하고 몇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면서 최종 안으로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식이라는 이제 단계가 있죠. 시식이라는 것은 한번 이제 미리 먹어보는 겁니다. 과연 국빈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요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할 경우에는 그 음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음식이 소위 그런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손님은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다. 그러면서 또 이 스테이크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다. 이 고기는 우리 한국에서 나온 쇠고기냐. 또 우리 또 정상은 우리나라 한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국에서 어느 지역이 특히 한우가 유명하다든가. 그래서 음식은 그야말로 이 대화의 풍부한 소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메뉴를 작성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좀 또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시식을 하게 될 때 이 메뉴에 어떤 주제를 넣을 것인가, 또 음식의 색깔이라든가 음식의 양, 또 음식을 어떠한 모양으로 접시에 담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의견도 많이 나오고 또 지적도 나오고 그 모든 것이 반영될 때까지 이제 시식을 계속해서 최종적인 이제 완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뭔가를 이제 그 완성된 것을 내놓을 때는 그렇게 사전 준비하는 걸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도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답례 만찬을 이제 총괄하는 팀장을 맡아서 이제 만찬 메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식사 중에 주류까지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을 했는데요. 그 메뉴 컨셉을 이제 확장하기까지 한 6, 7번의 이제 그 시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까지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나는 이제 각 지방별로 이제 대표적인 식재료를 이제 가지고
네. 음식을 준비했던 네, 그 네,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시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교부 의전실에서만 주로 하나요? 아니면 관계되는 부처가 같이 하나요? 네, 지금 이제 국빈 만찬의 경우는 이제 음식을 실제 만들고 뭐 음료를 준비한다든가 이제 외부에 이제 발주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네. 네, 서울에 있는 이제 유수의 호텔 중에서 어느 한 호텔을 선정해서 그 호텔에다가 이제 그 음식 준비하는 걸 이제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호텔에 가서 네. 그 호텔에 이제 조리장도 나오시고 네네. 또 이 국빈 만찬의 메뉴와 관련된 그런 어떤 주제가 특정 주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 네네.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네. 또 당연히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의전을 맡고 있는 부서 네. 또 외교부의 이제 의전실에서 다 모여서 상당히 아주 구체적인 그런 네네. 또 예. 의견 교환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호텔 조리장은 그런 지적과 의견을 반영해서 또 한 번의 음식을 다음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또 시식을 네. 이제 갖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식의 횟수가 뭐 4번, 5번, 6번 상당히 이제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외교부 이제 의전장실 직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네. 이게 소양을 갖춰야 되겠네요. 네, 이게 네, 이제 뭐 네, 인류 호텔에 네. 아주 내놓으라는 이 네, 네. 조리장을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설득을 시키고 네. 같이 네.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요. 네, 네. 예. 그런 시식에서 뭐 오고 가는 대화는 그 김치가 익은 정도에 대해서도 서로 그러게요. 좀 더 익혀야 되지 않겠는가. 네. 또 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김치가 좀 맵지 않을까. 예, 아주 뭐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네. 이것저것 이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이제 메뉴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국빈 만찬의 경우에 보면은 통상 200명 정도의 그 인원이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네, 만찬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음식 준비하는 것도 보면은 그 한꺼번에 따뜻하게 똑같이 네.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예, 면에서 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음식을 준비한 그 이제 호텔 측에서 이제 또 각별 또 유의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의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런 점까지 음식을 서빙하는 온도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미리 그 온도를 몇 도로 이제 음식을 이렇게 그렇죠. 데워놨다가 네네. 하여튼 그 큰 규모의 만찬을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은 그런 것까지 참 신경을 쓰는구나 네네. 하는 점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챙겨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우리 시작하면서 그 말씀하셨지만은 이 연애가 바로 의전의 꽃이다 하는 네네. 그렇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유가 네.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식에도 이제 와인이 포도주가 네. 상당히 잘 어울린다 네. 그런 네. 말씀하셨지만은 네.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우리 전통주를 이제 소개하는 네. 예, 네. 그런 이제 기회를 마련하자 하는 의미에서 네. 네. 전통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심지어는 이제 뭐 최근은 또 막걸리도 이제 그 네. 상당히 이제 예, 예. 하나의 전통주의 일종으로서 네. 우리가 또 선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네. 의미에서 네. 막걸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네. 네. 우리 예. 전통주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이제 국빈 네. 만찬에 네. 그런 네. 기회가 종종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우리 것에 대한 또 자긍심이 더욱 높아졌고 또 우리 것에 대한 우리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국빈 만찬에서도 네, 와인만 또 내놓을 것이 아니고 네, 예. 우리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하자 그런 생각에서 우리 전통주도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방문국 정상 국빈의 어떤 또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의 전통주를 자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소주를 내놓고 그러지는 소주도 제가 이렇게 의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소주가 나왔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또 예, 지역의 예. 토속적인 전통주는 내놨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그 한국식 와인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네. 그것을 좀 소개해달라 하는 네. 그런 그 네. 민원이 들어온 적도 네, 있었고요. 네, 예, 예. 제가 이제 에이펙 2000년도 에이펙 그 부산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네. 2007년도
대통령이 이제 평양 방문 때 이제 그 만찬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 그 국세청이나 네네. 또는 농식품부에서 이제 우리 전통 그 네. 주를 네. 이제 경진대회 같은 걸 해가지고 예, 예. 우수의 그 전통주를 네. 선정을 해서 그걸 이제 그 소개해달라고 이제 네. 부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같이 네, 쓰고 네, 했는데 네,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 주류를 이제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뭐 지역사회라든가 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 예. 우리가 만든 술이 국빈 만찬에 이렇게 내놓아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네, 영광이기도 하고 또 그 큰 홍보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경쟁이라 할까 경합도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제가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 외교에서는 만찬이 아주 큰 의미를 좀 더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전 서열이라는 점에서 네. 좌석배치한 예, 점에서 예. 테이블마다 이제 어떤 서열이 또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이블 모양이 이제 그 원형이냐, 네네. 또 이제 네. 사각형, 네. 장방형이냐,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테이블을 놓는 그게 다르죠. 네네 그렇습니다.